체중보다 더 정확하게 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이것, 바로 허리둘레입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도 체중이나 BMI보다 심플하고 빠르게 비만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허리둘레라고 해요. 심지어 의사들도 이 허리둘레를 가지고 건강 위험 정도를 측정하니까요. 허리둘레가 복부 비만의 판단 기준이에요. 성인 남자 90cm 이상, 성인 여자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좀씩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허리둘레가 자기 키의 절반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허리둘레를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줄자로 배꼽 바로 위를 측정하시면 돼요. 또는 줄자가 없다면 아무 끈이나 가지고 허리둘레를 이렇게 잰 다음에 이 끈 길이를 측정할 수도 있겠죠. 건강한 허리둘레는 자기 키의 절반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도대체 허리둘레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뭔데 건강 측정에 척도가 되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이어트 하다가 식단 망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이 내용 알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먹은 음식이 어떻게 이동되고 사용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 그때 전체적인 영양소 소화흡수 과정 끝에는 이제 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하게 들어온 음식들을 소화흡수한 후에 카테고리 분류를 한 다음 남는 에너지원들은 바로 지방으로 변환한 뒤에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됩니다. 이때 잉여 에너지원들이 변환된 지방이 한 번에 혈액으로 가서 피하 지방으로 간다면 혈관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피하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부는 몸 곳곳에 이제 피하로 보내지지만 대부분의 잉여 에너지는 일단 간과 가까운 곳에 저장합니다. 이 복장막이라고 하는데 창자 사이사이 그물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물막이라고도 해요. 여기 입지가 아주 좋아요. 마치 강남 땅 같습니다. 몸속에 강남 땅이겠네요. 여기에 잉여 에너지인 지방을 짱 박아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이제 간이 이제 요 부분쯤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주변에 몸통에다가 짱 박아두는 게 이제 내장 지방인 거예요. 이 내장 지방이 몸 곳곳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 잉여 에너지인 내장 지방을 빠르게 분해시켜서 얼른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 있어야 되고, 사실 내장 지방이 나쁘긴 한데 몸 입장에서는 최적의 에너지 저장원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일단 준비한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요, 그리고 나서 부족하면 내장 지방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에너지로 좀 써야 되겠다 하면서, 이때 내장지방이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전환이 돼야 되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뿅뿅뿅 몸에서 나와요. 이 호르몬들이 내장지방을 일단 좀 쪼갭니다. 그 다음에 혈액으로 보내요. 그 다음 장기 근육들로 보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피하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내장지방이 이제 입지적으로 좋으니까 더 우선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거의 뭐 1만 시간 이상 PT 하면서 회원님들의 몸 둘레를 곳곳을 막 재요. 팔도 재고, 윗가슴, 아랫가슴, 배꼽, 엉덩이, 허벅지 이렇게 둘레를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항상 살이 빠지면요, 어김없이 이 허리 둘레가 가장 빠르고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릴 때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금방 끝날 겁니다. 이때 이 쪼갠 글리세롤은 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들은 근육으로 가서 에너지로 쓰이는 거예요. 결국에 허리둘레가 중요한 이유가 이 내장지방을 직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장지방 최적의 입지에서 우리의 잉여 에너지원이라며 도대체 뭐가 안 좋은 걸까? 이 내장에 붙은 지방세포는요, 우리 몸에 막 안 좋은 거를 막 내뿜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아디포카인이라는 이런 염증 물질을 유발하는데, 내장지방이 이 염증 물질을 우리 몸속 중간에서 딱 틀어박혀서 여기저기 막 살포하고 있는 거지. 하여튼 이 염증이 문제입니다. 이 염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얘네가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살 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지방의 에너지로 째깍째깍 변하게 하는 거에도 방해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염증 나쁘잖아요. 그죠? 이것만 들어봐도. 또 이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가장 안 좋은 건 이 염증들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 우리 몸이 필요한 거 공급하고 좋은 거 넣고 나쁜 거 빼고 이런 과정이 바로 혈액순환이거든요.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이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이 안 좋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곧 우리 몸에 수만 가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조금 쉽게 얘기하면 배가 잔뜩 나온 사람 치고요,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 수명이 줄어들어요. 내장지방이 없어지면 허리가 가늘어지니까 결국 허리둘레가 건강에 척도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아마 뜨끔할 겁니다. 내 배를 보니까 내 배에는 뭔가 잔뜩 쌓여있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는 살고 싶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면 빨리 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여러분들이 광고에서 유혹하는 이 강렬한 메시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 하나로 내장 지방을 쭉, 이것만 한다면 뱃살을 뺄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는 제품들에 완전 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 보면은 막 뭐 바르고 먹으면 체지방분해에 되게 좋다는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얘네를 바르고 문지르고 또 먹으면 이 내장 지방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나누는 것까지는 도와요. 근데 얘네를 나눠서 혈류로 보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글리세롤은 간으로 가서 에너지로 쓰일 준비를 하고 지방산도 근육으로 가서 에너지를 쓰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쓸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이 써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요 다시 원래대로 합성해요. 다시 붙어요. 다시 내장 지방이 되는 거예요. 이 지방이 분해가 되면 일시적으로 쓸 준비가 된 거잖아요. 이때 혈중에 이 지방산들이 많아지니까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다가 내가 안 쓰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셈이죠. 사실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면 이 혈중 지질량도 높이는 게 혈관 건강에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결국엔 내가 많이 먹어서 잉여 에너지로 만들어 놓은 우리 살들은요, 이 내장 지방은 결국 내가 직접 몸으로 써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서도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뭐 저도 10년 넘게 진짜 건강서적들, 그 다음 뭐 전공서적들, 논문들 막 다 찾아보면서 뭐 뭐를 먹으면 지방 분해에 뭐 도움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있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 결국에는 지방을 분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분해는 시켰는데 결국에 이 분해시킨 거를 안 쓰면, 내가 직접 움직여서 에너지를 안 쓰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다른 유튜브에서 아마 낚는 거 보셔도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 아무리 찾아도요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한번 드셔보시고 운동을 해보시고 걸어보세요. 결국 내가 잘 조절해서 먹고 어떻게든 움직이는 양을 늘려서 쓰는 이 에너지를 늘리는 것만이 다이어트 성공과 건강한 삶의 진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일단 한번 해봐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해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면역이 된 거야,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듣고도 그래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이제 못 들은 척 무시를 해요. 그러다 또 어떨 때는 또 갑자기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용기 내서 시도를 했는데 이걸 성공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막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안 되는데, 이런 실패에 대한 이 불안과 공포가 굉장히 커져 있어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안 됐으니까 다음번에도 안 되겠지, 막 걱정과 불행이 마음속에 생기면서 이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그냥 한번 해보지 뭐 라는 말은 쉬워도요 막상 제대로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실패가 누적되면요 결국에 이 마음이 점점 쪼는 거예요. 그렇게 배 나오고 점점 망가진 몸으로 한 해 한 해 거듭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 들어서 하면 더 쉽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다이어트 성공의 경험을 느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파코치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삶에 적용해 나가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끄덕끄덕 하시면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